홈시어터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것들은 뭐 생각보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일단 홈, 집이 있어야겠죠. 내 집이든 남의 집이든. 그리고 뭐 프로젝터, 그리고 이런 스크린, 오디오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건 다 신경 쓰는데 이 스크린에 대해서만큼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죠. 마니아가 아니라면. 그런데 오늘 주인공이 저 스크린입니다. 제가 구매한 스크린. 120평, 304cm, 블룸즈베리 랩 홈 시네마 스크린, 리버티 와이드, 광학 스크린입니다. 마니아들이 좋아하는 스크린이죠. 그리고 투사형 프로젝터를 위한 스크린입니다. 초단초점용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스크린 컬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가장 높은 휘도를 보여주는 올라운더 실버, 영화를 위해 명암비에 초점을 두고 있는 블랙,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펄 그레이 세 가지. 저는 실버를 선택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봤을 때 제 환경에서는 이 실버 모델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어요. 이 블룸즈베리 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되게 복잡해질 것 같은데 짧게 끝내겠습니다. 일단 한국 기업이고요. 국내 기업이고, 그리고 영상, 음향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크린 전문 제조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이 블룸즈베리 랩의 스크린을 본 적이 있으실 수 있어요.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 70%, 국내 영화관 70% 이상이 이 BRL 블룸즈베리 랩 스크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은 자체 개발 신소재 원단을 사용했고요. 광학 알루미늄 코팅이 적용됐습니다. 여기서 더 디테일한 설명은 저도 힘들어요. 상세한 제조 공정 이런 거는 제가 알 길이 없죠. 아무튼 이 제품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보다시피 먼저 알루미늄 소재의 프레임이 적용됐습니다. 가운데 하단에는 제조사 로고가 박혀 있어요. 물론 이 프레임이 없는 모델도 있어요. 투명한 것도 있고. 그런데 왜 이 모델을 선택했느냐? 스크린 안에 스피커가 내장됐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2.11 채널, 80W 액추에이터가 내장됐어요. 그 소리 품질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스피커가 필요 없는 스크린인 겁니다. 그런 이유로 값이 조금 더 나가요. 다른 모델들 대비. 120평 기준 약 300만원, 액추에이터가 없는 모델이 약 260만원으로 어지간한 4K 빔 프로젝터보다 비쌉니다. 저는 큰 고민 없이 그냥 질렀어요. 제품이 마음에 들어서 구매한 것도 있지만 저는 투자라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제가 얼마나 많은 프로젝터들을 다루겠어요. 집에 이런 스크린이 있는데. 단 하나의 주름 없는 완벽히 평탄한 120평 스크린입니다. 헐값에 구매할 수 있는 족자형, 휴대성 좋은 롤업 스크린들에게서는 만날 수 없는 완전 평면이죠. 그 친구들도 평면이긴 하지만 주름이 있죠.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미세 금속 입자가 더해진 스크린 코팅, 이게 좀 중요해요. 이게 저가형 스크린들에게서는 만나볼 수 없는 큰 특징입니다. 표면 질감부터 달라요. 이런 특징으로 인해서 훨씬 더 입체적인 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동시에 필름 그레인 효과도 있어요. 영화나 게임을 즐길 때 훨씬 시네마틱한 느낌을 제공하는 좀 근본 스크린이다. 일반 화이트 스크린하고 비교하면은 차이가 클 수밖에 없죠. 빛의 응집, 수광 효율이 다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빔을 투사했을 때 그 빛이 여기저기 난반사되는 느낌이 없어요. 중심점을 좀 확실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내주는 느낌을 HDR 톤 매핑에 비유하고 싶어요. 비유입니다.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똑같은 프로젝터로 투사했을 때 전체적으로 블랙 레벨이 낮아집니다. 대비가 훨씬 분명해진다는 이야기고, 방금 설명드린 그 입자들 때문에 훨씬 선명한 화면을 보여줘요. 그리고 명부, 하이라이트 부분은 보기 좋게 깎입니다. 낮아진다는 거죠. 훨씬 더 좀 무게감이 느껴지는 그런 화면 품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차이가 커요. 처음에 그 쇼룸에서 제가 봤을 때는 실버 모델도 전체적으로 좀 휘도가 낮아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작업실에서 제가 직접 다 테스트를 해보니까 제가 잘못 보고 있었더라고요. 공정한 비교라고는 볼 수 없지만 갖다 붙일 다른 스크린 원단이 없어서
그냥 흰색 종이를 옆에 두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더 진한 검정을 표현하면서 더 밝고 더 우수한 색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제가 크롭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확대해서 가까이서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 이걸 전체 영역으로 보면은 개조, 컬러, 휘도, 시야가 뭐 하나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냥 화이트 스크린하고 비교를 하는. 근데 그게 당연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격 차이가 얼만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제품을 조금 명확하게 더 상세하게 리뷰를 하기 위해서는 이 똑같은 비슷한 광학 스크린들하고 비교를 해야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이미 이걸 샀고 다른 광학 스크린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화면은 어쩌면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요. 아주 명확하게. 왜 그러냐면, 이걸 또 게임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모든 게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필름 그레인 옵션들이 있어요. 더 시네마틱한 느낌을 게이머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그래픽 옵션을 집어넣고 있는 거죠.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그 옵션을 매번 끄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노이즈 자체를 그냥 싫어하는 거야,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에게는 이 스크린을 적극 권장하기는 좀 어려워요. 게임과는 다르게 이 옵션을 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그레이니함은 계속 이제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사용할 때. 덕분에 이제 한국 예능 방송 같은 걸 볼 때는 조금 이질감이 느껴지긴 해요. 그것 때문에. 예능 방송이 시네마틱하진 않잖아요. 반대로 저처럼 그런 시네마틱한 느낌, 이미지를 선호하는 유저들에게는 최대 매력으로 다가올 수 있죠. 지금이야 이렇게 밝게 제가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약간 조금 붕 떠 보일 텐데, 뭐야 저거 왜 밀려 있어? 실제로 이제 불을 다 끄고 보면은 과장 없이 진짜 영화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살면서 제가 120평 스크린도 처음 써보거든요. 와, 압도됩니다 그냥. 대형 스크린이 주는 압도적인 즐거움. 거거익선, 흡족. 오디오에 대한 이야기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CSOD. CSOD 기술이 적용된 블루투스 5.0, 2.1 채널 80W 액추에이터가 내장됐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CSOD는 짧게 요약하면 실제 영화관에서 사용되는 오디오 구조를 그대로 축소해서 적용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진동으로 울려서 소리를 전달하는 거예요. 스크린이 스피커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LG전자도 비슷한 맥락의 디스플레이를 내놓은 적이 있죠. 크리스탈 사운드였나? 그리고 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스피커 일체형 스크린들도 있습니다. 그건 좀 약간 무식해 보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묶어서 판매되는 이 스크린이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스크린과 오디오가 이제 결합된 제품이 세상에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기술이 적용된 프로젝터 스크린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있었다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시청 중인 화면에 따른 음분리는 확실합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화면과 소리가 얼마나 매칭이 잘 되는가, 싱크가 얼마나 잘 맞는가. 귀신같이 맞습니다. 여기서 제가 음분리가 확실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당연히 뜯어보질 않았으니까 2.1 채널이면 왼쪽, 오른쪽 일반 스피커를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병사가 총을 쏘잖아요. 그럼 탄피가 떨어지죠. 탄피가 우측 하단으로 당연히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소리가 굉장히 명확하게 표현돼요. 인물들이 빠르게 이동할 때 그 순간적인 소리들을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정교하게 표현해줘요. 분명 2.1 채널인데 어떻게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걸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돌비 애트모스랑은 또 달라요. 돌비 애트모스는 사실 이제 머리 위까지 다 커버를 하잖아요. 이 친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내 정면으로 소리를 그냥 해일처럼 이렇게 밀려오는 느낌이 있어요. 이건 단순 입체감이랑 또 다른 현장감이에요. 전체적으로 소리 품질이 엄청 섬세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현장감에 굉장히 초점을 두고 있는 좀 웅장한 소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좀 게임이나 영화를 볼 때 기대 이상으로 좋습니다. 프로젝터를 활용하지 않을 때는 그냥 블루투스 오디오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꼽자면은 별도로 모바일 앱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리모컨도 없습니다.
물론 뭐 한 번 해두면, 세팅해두면은 그렇게 뭐 바꿀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사용자 편의성은 좀 더해졌어야 하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정말 완벽에 가까운 홈시네마 스크린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도 보는데, 그만큼 또 희생해야 할 것들이 조금은 있었어요. 소비자가 감수해야 할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 부가 비용입니다. 다른 모델들은 모르겠는데 이 리버티 와이드는 트럭에 실려옵니다. 저 상태로 그냥 박스채로 와요. 그걸 보호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거 엘리베이터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다리차를 통해서 창문을 뜯고 이삿짐 옮기듯이 그렇게 옮겼어요. 설치는 전문가 3분이 오셨습니다. 설치 소요 시간만 약 1시간 30분이 조금 넘었어요. 물론 이 벽면에 따라서 시공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스크린 외 부가 비용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돈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그리고 두 번째, 이전입니다. 금속 입자로 이제 코팅이 됐다는 거. 즉 손으로 이렇게 막 힘을 줘서 비비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시에는 일반 전자기기들보다 훨씬 취급을 주의해야 하는 그런 친구인 겁니다. 제품 특성상 어지간해서는 이전을 안 하는 게 좋은 제품인 거예요. 어쨌든 이런 대형 고급 홈시네마 스크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좀 다 뒤늦게 대책 없이 구매했어요. 저는 진짜 욕 먹을 만했어 와이프한테. 블룸즈베리랩 리버티 와이드 스크린 본연의 기능, 화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수치적인 것들을 잴 필요도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그냥 두 눈으로 봐도 좋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크린 오디오는 굉장히 신기했고요. 재밌었습니다. 내 집에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오래전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그림이었다고 보거든요. 사용하면서 내내 입 밖으로 나왔던 말이 이제는 진짜 영화관을 갈 일이 없겠구나. 그리고 동시에 블룸즈베리 랩은 그걸 노리고 있거나 그에 좀 대비하기 위한 그런 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관에 뭐 70%면 넣을 거 다 넣은 거죠. 뭐 더 넣을 데 없잖아요. 저는 이 제품에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상 디몽크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영상에선 제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죠. 제가 지난번에 브랜드 3개, 그러니까 프로젝터를 고민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LG, 벤큐, 그 다음에 다른 하나가 엑스짐입니다. 엑스짐이. 실제로 X3000i 그 제품이요. 사양이 진짜 좋은 거였어요. 그게. 칩 크기가 제일 커. 지금 제가 고려하고 있는 제품들 중에서. 근데 가격은 제일 합리적이야.